저는 사회를 맡게 된 교학부학장 전기전자공학부 박종선 교수입니다. 예, 오늘 학부모 초청 행사 식수는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처음에 이제 저희 공과대학 학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혜근 학장님이십니다. 민족 고대 강철공대 학장 이혜근 당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을 제가 엄청 고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고려대학교,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학교인 공과대학, 도대체 자녀를 보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보니까 역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이 고대 공대에 보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노고에 오늘 치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희망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시작하기 전에 보신 동영상들이 작년에 3년 만에 입실렌트라는 거를 응원 축제죠. 그걸 했던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11월 달에 고양체육관에서 했던 축구 경기, 그리고 마지막 날이죠. 그 이틀에 걸쳐서 고연전을 하는데 럭비하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했던 장면이고, 고연전이 끝나면은 이제 이 동네로 전부 와요. 고대 학생, 연대 학생 다 같이 옵니다. 와서 무료 주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우님들이 다 미리 사전에 그 동네 주점을 다 섭외를 해서요, 페이를 다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먹게 하는 그 참사래길 뒤풀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학부모님들 자녀들이요 이렇게 4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 이외에 이런 고대 정신, 민족의 정신을 배웁니다. 대다수 분들은 이제 고려대학교 그게 무슨 대학인가 하는 거는 뭐 지상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만 들었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고대가 뭐고, 특히 그 민족고대를 이끌어가는 공과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면모가 바뀔 건지, 이제 수년 후에는 어떤 식의 캠퍼스 모습으로 바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굉장히 바빠요, 교수님들. 특히 공과대학 교수님들은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대학장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있는 이혜근이고요. 우리 네 분의 부학장이 있습니다. 그 교학부학장님 박정성 교수님,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박정성 부학장님. 네. 그리고 대부학장을 맡고 계신 그 기계공학부의 송용남 교수님. 그리고 기획부학장을 맡고 계신 건축학과의 김자영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연구부학장을 맡고 계신 김동환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10개 학과가. 10개 학과의 학부장님들도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는요, 과 생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다라 수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1963년도에 최초로 공과대학이 설립이 돼서 처음 인가를 받고 처음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공생명공학과인데요.
그 순서대로 그 설립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공생명공학부 학부장 그 방준하 교수님 오셨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이 10개 학과에 자녀를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부장 공정식 교수입니다. 자, 건축학과 학과장 김성용 교수입니다. 자, 기계공학부 학과장 강용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김태근 전기전자공학부 학과장입니다. 학부장이죠. 네. 자, 신소재공학과 학부장 김웅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산업경영공학부라 그러죠. 예전에 상공과라고 하는 이철웅 학부장님은 지금 급한 일이 계셔서 못 오시고 대신 이효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새로 생긴 학과입니다. 3년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 아마 의대만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와요. 지금 뒤에 말씀드린 세 학과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반도체공학과 학과장으로 있는 유현영 교수님입니다. 자, 융합에너지공학과 학과장으로 계신 왕건욱 교수님입니다. 자, 차세대 통신학과 제일 막내입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성적이 엄청나게 지금 높은 학생들이 왔는데 제가 소개하기 전에 벌써 인사하고 왔네요. 자, 백상현 학부장님,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세요. 예. 자, 여기까지 우리 그 주요 보직 교수님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50분까지 계속 제가 맡아서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루하실 겁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게 제가 재밌게 말씀을 드려보려 하는데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이거 간담회예요. 간담회인데 조그마한 이 세미나실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강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이제 또 투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준비하는 또는 소정의 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열띤 질문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까먹었다. 진짜 중요한 분들, 우리 학교의 주인들 까먹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 자, 지금 수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는데 자, 공대 전체 학생회가 있습니다. 공대 전체 학생회. 우리 회장님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못 오셨어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 회장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대신 우리 그 공과대학 전체 학생회 부회장님 김보안 학생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얼굴 보이시죠? 예. 그 이은서 군이 이제 화공과 19학번인데 공과대 학생회장입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좀 전에 보내준 그 순서대로 제가 소개할게요. 아까 그 학부장님 소개한 순서는 아니지만 반도체 학과 회장 그 권채호, 저 끝에 계세요. 차세대 통신학과 회장 장예준. 막내 중에 또 막내, 그 중에도 회장 첫.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교우가 되면은요 1호 교우가 돼요. 그 과에 엄청난 그 미션을 갖고 이제 졸업을 잘 하시면은. 자, 그리고 신소재공학부 회장 최선영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회장님 못 오시고 부회장으로 계신 오경식 군 되겠습니다. 다들 잘생기고 다들 이쁘죠? 어쩌면 이렇게 이쁜지 모릅니다. 아유. 자, 건축 사회 이 건사관 그죠? 건축 사회 환경 회장 조기훈 군 오셨네요. 네. 그리고 건축학과 회장님 못 오시고 부회장 정문경 학생. 그리고 화공생명공학부 회장 김현섭. 네. 그리고 산업경영공학부 부회장이신 하성형 군 오셨습니다. 지금 2시에 수업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회장님 못 오셔서 부회장들이 이렇게 오시는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이죠? 아니다. 2분 남았는데 한 분을 맨 뒤에 보내왔네. 기계공학부 회장, 그죠? 기계공학부 회장 김창민 회장님 오셨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융합에너지공학과 부회장으로 계신 이지훈 학생님. 자, 학부모님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자녀하고 지금 소통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학교 생활이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뭐 중간에서 지금 자취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지방에서 오신 학부모님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잘 보살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유, 지방에서도 올라오셨는데 오늘죠. 오늘 여러분들 자녀를 만나면은 야, 너 FM 한번 해봐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FM 한번 해볼래? 엄마,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았어? FM이 이거? 야, 내가 모르는 게 어딨니? 너 다 손에 끼고 넌 내 손바닥에 있어. FM 한번 해봐. 한번 해봐서 그냥 저질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할 겁니다. 뭐 틀려도 좋고 막. 그러면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 소통이 생겨요. 그때부터 엄마가 우리 FM도 알아? 자, FM이 뭔지 모르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하면 좋은데 흉할 것 같아서 자, 우리 그 학생들이 하는 게 제맛입니다. 자, 혹시 그 학과 그 임원진들 오셨는데 누구 한번 여기서 학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한번 재롱을 떠실 수 있는 분들? 와! FM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둘 셋. 그리고 각 과마다 그게 있습니다. 화공은 선봉 화공. 우리 신소재, 저도 신소재인데 너무 이뻐 죽겠네 진짜. 뭐죠 우리는? 재료금속. 그렇게 했구나. 첨단 신소재 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과마다 다 뭐 문과대학이면 뭐 녹두문대 뭐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하면서 호응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공과대학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부모님들. 제가 무릎 꿇고 진짜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잘 보내신 게요. 공과대학은 이 나라 먹거리를 그리고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인류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 갖고 그 큰 사명감을 갖고 하는 그 학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수님들도 그런 마인드를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자녀분들 그렇게 잘 가르쳐서 보낼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63년도에 처음으로 화공과가 생기고요. 그다음 토목, 기계, 전기전자공업, 전자요업 이게 신소재공학부의 전신이죠. 쭉 가다가 2023년 자 어떻습니까? 필이 딱 느끼시죠? 딱 60년이 됐어요. 한갑 올해가 한갑잔치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60주년 맞는 올해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그 60주년을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요. 11월 첫째 주, 둘째 주 금요일 날 저 화정체육관에서 하니까요. 학부모님들 꼭 오세요. 자리 마련해 드릴 테니까 60주년 공과대 그 행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시고 기가 막힌 거는 뭔지 압니까? 제가 이제 학장이 되고 나서 새로운 그 파라다임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캐치플레이를 많이 만들었고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아마 학부모님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아주 소녀들 같고 아주 청년들 같고 어쩌면 이렇게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학번인데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닭장 디스코장 그게 유행했어요. 고고장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뉴 저먼 웨이브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하던 춤이야. 그 춤을 배워서 추게 되면은요, 이 한쪽으로서 원 마운틴 크라임하고 이 풀어주는 투 마운틴 크라임 풀어주는 요 춤이 이게 유행했어요. 이게 뉴 저먼 웨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추면은 아주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 당시 춤. 그게 자다가 생각났습니다. 뉴 저먼 웨이브. 뭐 서독에서 생긴 건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이름이 그 춤 이름이 뉴 저먼 웨이브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리안 웨이브지 않습니까? 그죠? 한류. 그죠? K-팝, K-푸드, K-컬처, K-뮤직서부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웨이브가 필요한데 새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데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라고 하는 새바람, 자연계 캠퍼스에 공과대학 중심으로 자연계 캠퍼스에 뉴 사이언스 새로운 새바람이 분다.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공과대학 60주년, 보건과학대학 60주년, 이과대학 70주년, 생명과학대학 70주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올해가 4개 메이저 단과대학이 60주년이면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학장님들 다 모셔서 같이 행사를 하자.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뉴 사이언스 캠퍼스, 사이언스 캠퍼스, 자연계 캠퍼스 바람이 분다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발표 자리에서도 나오긴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60주년이 있다 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임 교수 수는 178명인데요. 그 테뉴 트랙들만, 그러니까 넌 테뉴, 비전임까지 치면 한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전문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교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학부 재학생들은 한 5,000명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학원 재학생 중은 한 1,500명. 이제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까지 치면은 뭐 1,700명까지 갑니다. 1,800. 어쨌든 6,500명 정도의 학생이 여기서 공부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이 고려대학교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는 한 25% 된다. 30 엄청난 거죠. 교수도 200명 가까이 되면은 어느 일반 사립대, 지방 사립대 그것만큼 되는 그렇게 공과대학이 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돼야 어떻게 되죠? 이 학교가 상승작용이 있다 하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는 35만 명. 참고로 알아주세요. 고려대학교 교우는 35만 명에서 지금 한 36만을 넘어갈 요 그리고 특수전문대학원까지 모두 최고위 관장까지 포함시키거든요. 저희는 교우라는 게. 그리고 저희는 동창회하고 동문회가 아닙니다. 교우회라고 따로 사전에 이름이 명명이 돼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동창회 동문회는 교우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어보면 나 동창회 가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안 나온 거예요. 분명. 교우회란 말을 씁니다. 교우회.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한테. 교우회 나왔다. 맞죠? 그 고대 동문 학부모님 맞죠? 네, 교우회. 자, 그 중에 10분의 1, 34,000명이 공과대학 교우예요. 교우들 숫자. 거기에 10분의 1이 여자 교우들입니다. 저희 때는 저희 학번 때는
우리 900명의 학생이 뽑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여학생이. 그리고 선배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뭐 4학년 전자공학과 선배가 있어. 그리고 후배가 84학번 후배가 이제 여자 하나 들어와서 얼마나 이쁨을 받은지 몰라요. 얼마나 희귀한지. 공과대학에서도 빼듣고도 신고 오는구나. 치마, 저희는 바지만 봤는데 치마도 입는 학생이 있구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 이상이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공과대학 한 10분의 1, 3,200명 가까이가 여자 교우들다. 자, 그 정도로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공과대학의 지표가요. 공과대학의 지표가 바로 그 학교 지표하고 거의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가 본부에서 학교 지표 올리고 싶으면, 랭킹 올리고 싶으면은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어요. 공과대학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교수 많이 뽑아주고 학생 많이 뽑아주면요, 그게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 하는 그 이퀴벌런트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저희 공과대학이 이제 오른쪽, 그리고 전체 학교 랭킹이 이렇습니다. 고려대학은 제가 이게 작년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은 또 틀려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제가 안 하고 작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서두에 희망만 드리고자, 희망만 드리고자 작년 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QS 기준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랭킹 에이전시인데, 거기서 발표한 게 저희가 이제 100위 안에 처음으로 들었고, 그다음 계속 상승 복승해서 69위까지 찍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슬슬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슬슬 이제 조짐이 보이죠? 자, 이럴 때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공과대가 어떻습니까? 세계 50위까지 끌고 올라갔었습니다. 50위까지. 그러다가 슬슬 이렇게 갔다는 거죠. 슬슬. 저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저기 그 새 많은 동네 있죠? 저쪽에. 그죠?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러는데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로. 아유, 나 참나 이런. 자, 연세대학 보세요. 연세대 Y대학이라고 할게요. Y대학은 어쩌죠? 2021년에 간신히 이제 턱걸이로 올라왔습니다. 100위 안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그냥 상상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한 7년 정도를 바닥을 깔고 왔으면 연세대학, 공과대학을. 그렇죠? 공과대 우리가 생긴 지가 얼마 60년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경쟁대학보다 한참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으면 여기까지 끌고 왔었을까. 그래서 제가 전체 교수회 할 때 우리 공대 교수님들한테 제가 진짜 감사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당신들은 강철이다. 강철이다. 로버트 태권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랭킹을,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 랭킹을 보면은요, 작년까지 카이스트, 그다음 서울대, 그다음 고려대학교, 그다음 포항공대, 그다음 연세대학, 뭐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립대학 중에는 우리가 1위다. 그리고 저렇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카이스트, 서울대, 뭐 울산과기대 이런 특목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 꼬박꼬박 3천억, 4천억씩 그냥 디폴트로 받아가요. 100m 달리기 하는데 거기는 30m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팅이에요.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뭐 BK 같은 거에서 조금 뭐 수혜받고 하지만 디폴트로 받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도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고 재단이 든든해서 재단의 서포트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희는 70%가 대학 등록금 갖고 교비가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15년 동안 못 올렸기 때문에 교수 봉급도 그대로 못 올렸고요. 그리고 그 등록금 갖고 우리가 모든 그런 그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대학이 어디 무슨 뭐 호랭이는 죽어도 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수익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저쪽 Y대학 우유를 해야 돼. 우유. 건국대학도 우유를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서바이브. 우리가 전체 사립 메이저 사립대학 7개 중에요 200 몇십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있습니다. 매년. 그걸 어떻게 참. 그래서요 우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고대 우유
젖소를 키우고 뭐 해야 되는데 아니 막걸리를 팔어? 그거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대빵을 만들었더니 또 5대 빵으로 지질 않나. 아무튼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요. 이 등록금이 동결된다는 게 저희 같은 사립대학은 굉장히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적에 가깝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랭킹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계 캠퍼스가 어떻게 바뀔 거냐? 비전을 제가 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망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마 여태까지 공부를 조금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오래 다닌다면 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자연계 캠퍼스 부지 위에서 보는 조감도라 그러죠. 그 새가 내려다보는 그 화면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 주차장으로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공과대학 건물이 있던 자리를 부수고 그리고 이제 신공학관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요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요런 모양으로 바뀔지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뀔지 또 지금 용적률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리지 뭐 어쨌든 그냥 초안은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자연계 융복한 연구단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다 써놨지만요. 자, 이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 주차장 10,000평 이상 되는 그 부지에 계속 건물을 아름답게 올리겠다. 그냥 뭐 성냥갑처럼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ESG라고 하는 자연 친화적인 서스테이너블 지구 살리는 그리고 저희가 공과대학에서 처음으로 캐치볼 해준 것 중에 하나가 또 지구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차 산업. 4차 산업에서 5차 산업 넘어갈 때 중간에 4.5차 산업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차 산업이란 걸 명명을 했습니다. 지구차 산업. 4차. 차가 바로 언어 유희가 되죠. 그리고 영어로 했을 때 Earth Science Revolution. 혁명, 4차 산업혁명, 그 지구차 산업혁명. 그래서 거기에 Earth라고 하는 TH가 false, fifth 할 때 그것도 언어 유희가 돼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영문이든 한문이든. 그러니까 지구차 산업혁명 들어오실 때 아직은 못 보실지 모르겠네요. 이 과도원으로 먼저 오셨으면은 이제 각 과별로 이제 모실 겁니다. 그때 들어가실 때 신공학과도 가실 분도 있고 뭐 창의관 뭐 각자 학과가 있는 저희가 건물이 3개 정도 있는데요. 공과대학에 쓰는 건물 공학관으로 들어오실 분인데 거기에 이제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차 산업운동,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 제가 말씀드린 그 용어가 팜플렛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저게 뭔가 할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차 산업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 살리는 과학을 하겠다. 과학고대 다시 재창출을 하겠다. 지구를 살려야 된다. ESG, SDG, RE100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꼭지는요. 그리고 QS나 이런 데서의 그 랭킹이요. 이제는 수년 안에 SDG 항목 갖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지구 살리는 거, 탈탄소 이런 쪽으로 많은 방향을 틀어서 논문, 특허, 기술유전 이런 항목보다는 지구 살리는 ESG 항목에 맞춰서 랭킹이 바뀌어요. 거기에 맞는 꼭지대로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이제 해서 했던 그러한 단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자연계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요런 부지가 지금 현재 빅4 애프터가 보이죠? 요 빅4 지금 이렇게 파킹장이 돼 있는 거를 요 건물은 부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구역은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게 이제 창의관이고요. 여기가 공학관이고 지금 요게 과도관 그리고 옆에 신공학관 이게 살짝 보이다 말죠. 요 부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선큰이라는 걸 그 밑에 둬서 이게 바로 ESG에 적용되는 거죠. 에너지 절감에 그리고 지하가 아닌 태양빛이 들어오는 그런 ESG 항목에 잘 적용. 그리고 건물이 지금 삐뚤삐뚤하죠. 이렇게 막 이게 성냥갑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그게 뭐냐면 다 지구차 산업, 그러니까 ESG 적용에 맞는 에너지 절감, 모든 것이 적용, 통풍, 환경 여기에 다 적용이 된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3구역도 이제 요것도 이제 요 별관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부셔져야 되고요.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돼서 캠퍼스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거고요. 4구역은 이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 2, 3 구역이 되면은 제가 학장이 되고 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공간 부족해서 카이스트 교수가 아주 세계적인 교수를 모셔왔는데 우리 신소중학부에서 방을 못 들여서 저 정릉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대학이 거기 있었는데 보건대학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공간에다 반도체 공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정 장치를 딱 마련하고 나면 그 친구는 이제 거기서 은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공간 부족 때문에 빨리 뭘 마련을 해 숨통을 트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요거 200억 갖고 요 정도로만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 2, 3 단지가 되면은 저거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고요. 다행히도 지금 총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김동원 경영대 교수님이셨죠. 지금 총장님이 되시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잘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문계 보시면은 거기 중앙광장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 3층까지 팠나요? 저희도 자연계 중앙광장을 이제 지금 건설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돈은 마련이 됐습니다. 재단하고 잘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억 이상 가까이 모여져서 지금 설계하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하 4층인 중앙광장, 그러니까 애기는 아까 그 주차장 건물 있죠? 그 지하 4층까지 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면 저희가 숨통을 트이는데 그거보다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기가 아주 융복합 단지로 그냥 세계적인 모든 분들을 전부 은퇴하시는 분들 전부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방향 들이면서 하는, 그리고 중견기업 5,000개가 넘는 중견기업 부설연구소식으로 해서 20개의 클러스터별을 만들어서 그 종목에 맞는 교수님들도 거기에 매칭을 시켜서 거기서 한 홀을 100억씩 분양을 해줘 한 2,000억 해서 건물 2단지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은퇴를 해도 자연계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내 방이 하나 생긴다 하는 희망이 되고요. 다 오시면은 또 기업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과제도 같이 하고 10년은 더 같이 은퇴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그럴 때 분명히 여기서 노벨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분명히 여기서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게 나올 거고, 그럴 때 여기서 융복파 진정한 연구를 하는 거죠. 한 홀, 그러니까 한 층만 내려가면 또 다른 분야에 다 몰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서서스가 여기 혈자리로 이 융합단지가 자연계 메스터프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요, 기업하시는 분들, 야 여기 들어오면 부설연구소 생긴다. 공간 분양이다. 아파트 질 때 미리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돈 내고 누가 칩니까? 의향서를 같은 걸 받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모여주면은 분명히 허가가 나고, 그래서 다이렉트리 짓고, 그러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분은 없고 계속 모으시. 걱정하지 마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용적률이라는 게 없어져서 계속 올리면 됩니다. 100억씩 들어오면 또 한층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그래서 또 대규모 단지를 마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동영상을 듣는 시간을, 지금 동영상 시간 10분이 있는데요, 그 10분을 전부 이쪽으로 짬짬이 이렇게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5분 정도의 추격판이에요. 새로운 비전을 향한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마스터 플랜이 지금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희망과 열망을 담은 기부로 세워진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는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만들며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래 기술과 혁신으로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해온
자연계 캠퍼스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넘어 이제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가 눈부신 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자연계 캠퍼스의 새로운 비전은 인류를 위한 기술, 지구를 위한 과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 사이에 지구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구하고 인간을 살리는 기술은 자연계 캠퍼스의 시대적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계 캠퍼스의 역량이 곧 대학의 위상을 좌우하는 시대. 안타깝게도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는 타 경쟁대학과 비교할 때 인프라 면에서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공간을 포함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우수 교수진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 및 지원 부족으로 연구의 질적, 양적 정체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뒤로하고 당장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자연계 캠퍼스 제2의 창학을 위한 마스터 플랜은 애기능 캠퍼스 개발을 통한 인프라 확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연계 캠퍼스 전체 구성원을 위한 커뮤니티 허브 및 자연계 융복합 연구단지를 만들고 의료 바이오공학 허브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융복합 허브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그린 캠퍼스를 구축해 ESG 지표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유치하고 최고 사립대학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마스터 플랜 단계별 개발 전략은 크게 3구역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구역은 자연계 융복합 연구의 핵심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역에는 의료 바이오 공학단지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며 썬큰 가든을 통해 ESG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3구역은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융복합 허브로서 미래 기술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는 4개 주요 단과대학의 60, 7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의 반향을 이끌어내는 시대 정신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2의 창학 선포식을 준비합니다. 60,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하는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 프로젝트의 상징이 되는 과학고대 리빌딩 돔은 다기능 최첨단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새로운 6, 70년을 위한 과학 고대인들의 담대한 시대 울림을 담은 비전의 장이 될 것이며 고려대호라고 불리우는 자연계 호상은 AR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되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위대한 상징물로 탄생할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의 새로운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과 기술.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는 이를 위해 교육 및 인재 양성, 연구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계의 벽을 깨고 미래를 향한 도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그 위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떨까요?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보다는 그 후세들이 더
좋은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족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번에 한 8개월 한 6개월 7개월에 걸쳐서 우리 학생들 특히 어린 요즘 파라다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이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데 자부심을 느끼려면 그래야 친구도 많이 데려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었고 불만 사항도 있었는데 기존의 유효 공간들을 잘 이렇게 뭐랄까 리노베이션 공간 혁신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아파트 가격보다도 싼 그러한 가격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학교에 돈 안 벌리고 자체 기금으로 해갖고 이렇게 잘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어놨더니 그냥 그리고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그 뭐랄까요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이것도 굉장히 비싼데 관리비가 뭐 1년에 500억 600억씩 들거든요. 이것도 기부를 받을게요. 혹시라도 오늘 마음이 동하시면은 요건 내가 매년 케어해 주시 뭐 어쨌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공간도 많이 마련했고요. 교수연구실이 없어서 교수연구도 만들어냈고 또 학생 스터디 라운지 같은 거 그랬더니 여기서 바글바글대요. 바글바글대고 여기서 뭐 커피 먹으면서 공부하고 팀 프로젝트 같이 하고 하는 그리고 이번에 차세통신학과 새로 생긴 학과에 또 이쁘게 또 단장을 해서 우리 그 신입생들 맞았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융합에너지 학과도 또 여러 가지 그 학과 사무실이고 뭐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와서 쉬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수업할 때만 잠깐 내려왔다가 우르르 올라가서 밖으로 나갔던 그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거 다 자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어요. 그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우님들이 그러니까 시험 때는요 뭐 떡이고 빵이고 뭐 또 갖다 먹이고 그래요. 거기 학생들 점심 때 시험 공부 들고 가서 먹고 시험 공부하라고. 공과대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마세요. 걱정을 마시고 이렇게 잘 주무시고 다 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자연계 축제가 이제 이런데 이것도 간단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호상도 없어요. 저희가 호상이 없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수님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단체로 막 우르르 그날 막 양복 입고 빼드구도 신고 막 그러면서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그날이 뭐냐면 졸업사진 찍는 날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르르 단체로 어디로 갔다가 2시간 만에 나타나 땀을 찔찔 흘리고 또 6월이었거든요. 졸업사진 찍.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 인문계 가서 호상에서 사진 찍고 왔다는 거야. 아니 왜 우리는 없어? 진짜 그죠? 우리는 왜 없어서 우리 애들을 왜 거기까지 보내? 그 길거리를 건너야 되고 잘못하다가 차사고 나면 어떡해? 어쨌든 땀을 찔찔 흐르고 그 더운 날. 그래서 그날 다행히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어느 회사 하시는 창원에서 계시는 그 선배님이 나보고 이제 만나서 애로사항 없냐? 아유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호상이 없다고요?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2시간 동안 거기 갔다 그래? 그러더니 그 얼마면 돼? 이러더라니까 현빈도 아니고 그래서 얼마 되겠냐? 그거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그거였는데요.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잘 안 돼. 아무튼 고대가 그대로예요. 컨셉이 뭐 하나 하려 그래도 되게 힘들어. 아유 진짜 힘들어. 그까지 가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가 모아와서 하겠다는데도 아이고야. 어쨌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힌 김에 그래서 호랑이를 한 10마리 100마리 호상을 뿌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커몬 찾기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 이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그러면 뭐 커피 쿠폰 하나 주고 뭐 그런 행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쫙 자연계 캠퍼스에 어디 심어 놓을 거 이렇게 AR로 증강현실. 그러니까 과학적 우리는 테크놀로지 갖고 와. 그러면서 인문계 학생 뭐 주변에 있는 동네 그냥 다 와가지고 그거 찾겠다고 이럴 거예요 아마 이 핸드폰 들고 그렇게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물을 있으면 좋겠다 그거 보고 그 호상 그 모습 있죠 호랑이 서 있는 거 그렇게 만들 건데 실제로 아직은 지금 못 만들게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면 또 여론이 이제 또 하겠죠. 어쨌든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거예요. 해갖고 뭐 이런 거 행사를 해서 리빌딩 돔 같은 거, 뭐 엑스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레도 그 메인 건물이 있어야 되는 메인 장소가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이렇게 히스토리존, 스폰서존, 뭐 자연계 빅센서 해갖고 뭐 3D로 뭐 해갖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9월부터 11월달에 하는 그 자연계 60주년, 70주년 4개 단가되게 한다 그랬죠.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바람을 잔다. 뉴 사이언스 캠퍼스 웨이브 그 소리거든요. 바람을 불게 하는 그 모습. 그러면 이제 스폰 후원도 들어오고 뭐 해갖고 또 자연계 캠퍼스 있는데 공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거기 그 자녀분들 만나서 같이 보고 얼마나 좋아요. 학부모님들 같이 오시고. 그리고 호상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증강현실을 심어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자연계도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칭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고려대호라고 하는 그죠? 고려대 태명이 있습니다. 고려대호에 호상이 아니고 얘 이름이 따로 고려대호. 고려대학교 큰 호랑이 이럴 수도 있고 한자로 쓸 때 뭐 미닝 아시죠?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 증강현실을 심어서 거기다 QR 코드 신고 해갖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하는 그 흥미 유발될 수 있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요 전부 유튜브에 공과대학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게 여긴 클릭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제가 파일 보내드린 것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핸드폰에 고대 공대 치세요. 그냥 고대 공대 그리고 전체 교수회의 아니면 그냥 교수회의만 쳐보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제발 3가지만 해줘. 까지 했더니 또 난 몰랐어. 그랬더니 학생이 그러더라고. 아예 학장님 그러면 안 돼. 하나 더 해야 돼. 뭐 그랬더니 알림 설정해야 돼요. 그러더니 그래야 매번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가서 손쉽게 볼 수 있대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리모델링 행사한 것도 나와요. 우리 채널이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 알림 설정해야 바뀔 때마다 또 알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눌러주세요. 지금 까먹지 마시고. 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미닝 있는 학교라는 게 120주년이 이제 120주년이 곧 옵니다. 1905년에 저희 학교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후년 110주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갑잔치 2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또 큰 행사를 할 텐데 그 전에 십시일반으로 민족들의 후원으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정신이 있는 그런 학생들 키워야 된다고 해서 민족의 그 코 묻은 돈 갖고 설립이 되고 그리고 뭐 4.18 우리는 4.19가 아니에요. 4.18 그러니까 하루 전에 우리는 봉기를 했습니다. 민주효를 위해서 뭐 그런 사연도 있고 그리고 한참 제가 80년대 그 다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 때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정의가 사라진 저기 Y대학 새마는 동네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 있는 귀절 갖고 그대로 사명 써먹은 건데 저희는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는데 자유 진리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 오늘 가서 학생 거기 자녀가 오면 야 아들아 딸아 일로 와봐. 야 고대는 하나가 더 있단다. 너 아니? 그래 보세요. 연세대학에 없는 하나가 더 있다. 야 거기는 막걸리 창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입실린티 체육, 카시케시케시고 칼마코 비실비실 고려대학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우라 그랬는데 거기는 아카라치치 뭐 연대 선수들 남올라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승려라고 해서 나가자 싸우자 헤이고대야 뭐든지 하나가 더 있어. 우리는요. 하나가 뭐든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거든. 정의라는 게 우리는 자유, 정의, 진리. 정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총장님이셨던 제가 그대로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79학번부터 85학번까지는 그 선생님을 우러러보고 했던 그 학번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잊지를 못해요. 민족고대가 뭔지. 그 김준현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김준현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김준현 선생님은
그 당시 총장님이셨고요. 독립운동가였고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였고 사학자고 교육자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렇게 그 정권에서 이 양반만 모시면 게임 끝이다 생각하셨죠. 김준호 선생님 그랬더니 김준호 선생님 딱 거절하고 이 정권은 뭐예요? 정의가 사라진 그 정권인데 그리고 나는 대고려대학교 민족고대의 교수 중에도 수계인 총장을 어떻게 내가 총리급이냐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면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사립대학 총장도 저 블루하우스에서 나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지금처럼 민주적인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3년 만에 쫓겨나시고 우리가 반대 퇴진하시고 그 데모를 한참 할 때 그 치해법권 거기 어디입니까? 총장실 아닙니까? 총장실에 애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얘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 정권이 잘못한 거다. 나를 대신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들을 보호하고 학생 엄청난 고려대학교 총장을 뛰어넘는 이 민족의 정신, 이 민족의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주년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이 고려대학교 축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기리는 그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 국민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리더가 사라지고 뭐 혼돈스러운 이 시기에 새로운 마인드를 갖자. 김준호 선생님의 그 멋있었던 독립운동가의 그 멋있는 그 정신을 본받자 하는 걸로 이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또 그 8월 26일이 탄신일이신데 그 25일부터 31일까지 김준효 주관을 해가지고 이 학교에서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개막, 뭐 탄신일 기념, 뭐 렉처, 뭐 학술 회의 뭐 이런 것들 많이 할 거고요. 참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기억을 공유하는 인파 10,000명을 이렇게 이 고려대학에 모시면서 그 교우님들 특히 이렇게 하면서 그 또 교우를 비운 데서 이 전 국가적인 국민적으로 해서 방송국에서도 많은 그런 기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요 동영상 듣고요. 동영상이 아니고 요 소리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시고 저는 이상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계속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10분씩 이 학생 지원팀에서 장학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국제교류팀에서 학생들이 교환 학생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분씩 설명을 하고요. 제가 간단하게 공과대학 생활 안내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 둘러보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지원팀에서 이제 이 장학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 장학 업무 담당하고 있는 진소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살짝 당황은 했는데요. 전체적인 장학에 관련돼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학금의 종류 또는 분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고려대학교 장학금은 크게 자유정의 진리 장학금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유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 자치활동이나 봉사활동
그래서 학생 자치를 지원하는 그런 장학금으로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의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이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필요 기반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도 정의 장학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 장학금은 이제 학업 및 연구 성취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기반 장학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여기서 신입생 입학 시에 받은 뭐 크림슨 안암 장학금, 과학 인재 장학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재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교내 장학금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장학금을 교내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 장학금은 이전 학년도에 지금 2023학년도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전까지 그 적립된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한 장학금이 기금 장학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장학금은 이제 2023학년도 올해 당해년도에 장학재단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이 기부를 하신 장학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고장학금은 뭐 교육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편으로 먼저 가서 잠깐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6번 장학금이라는 에서 나번을 봐주시면 이제 장학금을 크게 학비 감면 장학금이라고 해서 수업료 장학금과 학비 감면 외 장학금이라고 해서 학업 보조비 장학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 감면 장학금은 이제 학생의 등록금 수업료 금액에 해당하는 그 장학금 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은 수업료 이외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뭐 학생회 활동 또는 멘토링 이런 것들이 이제 학업 보조비 장학금에 해당이 됩니다. 장학금은 그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학생이 이 선발 요건에 충족을 하면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대학이나 또는 뭐 외부 재단 이런 등에서 자체 이제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이런 선발하는 장학생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 장학금 저희가 보통 국가장학금 1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장학금 1유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소득분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이제 활용해서 대학생 가구 소득 대비 환산 소득 구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 분위별 학자금 지원 구간은 매년 조금 차이가 있어서 2023년도에 이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성적 기준은 이제 신입생 같은 경우 아마 신청해 보셨을 텐데 첫 학기 같은 경우는 별도 성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제 2학기부터 이제 신입생도 재학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학생이 되는 2학기부터는 이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제 그 학점을 취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차상위 학생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장학금도 언제 신청하시냐 또는 뭐 소득 구간 확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신청하셔서 이게 확정이 빨리 되면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등록금 고지서를 미리 감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신청이 늦어지셨거나 절차가 조금
늦어졌을 경우는 사후 지급 학생의 그 은행 계좌로 이제 사후 지급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국가 장학금 중에 이제 다자녀에 해당하는 한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 이유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신편입생 입학 감축 대응 지원이라고 아마 19만 7천 원 얼마 전에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장학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국가 장학금 1유형은 아마 거의 다 대부분 받으셨을 걸로 보이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교내 장학금 신청이 끝나서 이제 교내 장학금 지금 서류 제출하신 서류 그다음에 뭐 요건 같은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내 장학금 이제 선발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국가 장학금 2유형에 대한 선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거의 이제 마지막 학기 마지막에 지급되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1학기는 이미 이제 3월 15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이 끝났고 이제 그 2학기에는 지금 1차 신청 기간이 5월에서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2차는 8월에서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신입생분들도 다 재학생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계 이제 국가 장학금 중에 또 한 가지는 국가 우수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공계 국가 우수 장학금 중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이것은 최대 4년 지원. 그래서 신입생 중에서 선발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국가 우수 장학금 이공계 이것도 최대 4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선발 유형은 성적 우수, 재학 중 우수 2년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한 학기 지원하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교회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선 외부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먼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포탈 장학금 공지에 장학생 선발을 공고를 하고 또는 단과대학에 추천 의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하는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생이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 지원팀에서 장학생을 추천을 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이 장학 기금이 대외 협력팀으로 이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생 지원팀에서 다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기 재학생이어야만 장학금을 수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휴학 제도가 있어서 아마 신입생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경우에 중간에 이제 휴학을 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받으신 장학금은 다시 이제 반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요 나번은 설명을 아까 드렸고 이제 그 저도 학생지원팀에서 이제 그 1월 달부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학교가 이제 개인정보법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모든 정보를 사실 제공해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직접 이제 챙기시려고 전화를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데 장학금은 가급적이면 학생이 직접 문의를 해서 본인이 어떤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직접 문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학금 이중 수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 보통 등록금 수업료가 이제 484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이 학생이 수업료 지원 장학금으로 A 장학금 80만 원, B 장학금 242만 원, C 장학금 162만 원에서 토탈 484만 원의 장학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른 D라는 장학금, 수업료 지원 장학금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학비 감면 외에 학업 보조비 성격 생활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료랑 관계없이 이중 수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학업 보조비 장학금 중에도 이중 수혜를 또 그 생활비 장학금 내에서도 이중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KUPC 생활비 장학금을 받게 될 경우는 다른 생활비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일정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아마 학생들에게 사실은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이 아마 포탈 입학해서 그 포탈 사이트에 아이디를 다 만들어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지사항, 학사 정보, 뭐 등록 관련 업무, 장학, 뭐 국제 다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장학에 가시면은 저희가 장학금 공지사항에 저희가 장학금 그 공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와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장학금을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학금 공지사항을 많이 좀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이제 학생이 처음에 아마 입학하실 때 학생 계좌 정보를 주신 경우도 있으신데 이제 확인해 보면 아직 계좌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 학생 계좌를 이제 그 저희가 장학금을 드리면 학생의 본인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좌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그 포탈 학적 사항 이제 수정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그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나 한 번 이제 그 계좌번호를 등록을 했는데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학생이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소속하고 있는 대학 행정실, 그러니까 공과대학이시니까 공과대학 행정실에 또 학과 사무실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학생이 직접 수정을 그 직원 담당 선생님께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한 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추후에 장학금 공지사항 꼭 확인하셔서 국가 장학금도 반드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처 국제교류팀에서 파견 교환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세계적인 명문 사학인 고려대학교의 자녀분들을 입학하시느라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명문대학교인 만큼 많은 프로그램과 혜택들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이란 본교에 등록금을 내고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외국 협정교에서 한 학기에서 1년까지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요. 이와 유사품으로 방문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교환학생과 아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해외 파견교에 등록금을 해외 파견교에 또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가 한 학기에 한 등록금이 3-4천만 원 정도 하니까 본교 등록금 외에 파견교회 등록금도 내고 수학을 하고 오는 제도이죠. 그래서 그 해외교와 협정을 맺기 어려운 많은 다른 국내 대학들은 이 방문학생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현재 40개 국가의 1000여 개의 학교들과 협정을 맺어서 학생들이 기호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파견을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왼쪽 맨 위에 북미 지역부터 보시면 북미에는 캐나다와 미국이 있죠. 그래서 캐나다에는 토론토나 UBC와 같은 뭐 캐나다 4대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과 협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으로 가시면 뭐 UCLA나 버클리 같은 대학으로도 파견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시면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모든 대학에 명문 대학들과 협정이 되어 있고요. 뭐 미국이나 뭐 영국에서 내가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뭐 치안이나 물가 때문에 좀 걱정이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기 오른쪽 끝에 뭐 오세아니아, 호주나 뉴질랜드도 좋은 방안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너무
좀 식상하다 하는 학생들은 요즘에는 멕시코나 뭐 칠레 같은 남미 지역으로도 또 요즘 많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남미 지역에 우수한 학교들과 현재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가까운 아시아 지역으로 가시면 뭐 도쿄대나 북경대 같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학교들과도 저희가 협정이 다양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10월에 총장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지역에 갔던 사진인데요. 가서 캘리포니아의 23개 대학과 새로운 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발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국제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차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외에 이 공과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공과대학에서는 뉴욕 대학교나 저희 국제처는 협정이 없는데 뉴욕 대학교나 뭐 이렇게 훌륭한 조지 워싱턴 같은 대학교로도 파견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환학생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내가 교환학생이 우리 자녀가 가면 뭐가 좋을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본교에만 등록금을 내고 세계 좀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뭐 100% 기숙사를 보장하는 곳은 없지만 그 학교 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현재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 학생 비자를 받고 좀 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뭐 교환학생 대신에 뭐 해외 연수, 어학연수 갔다 오면 될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하실 텐데요. 어학연수를 가시게 되시면 휴학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교환학생은 재학 상태에서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영어 실력이나 문화 경험 이외에도 거기 가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르고 직접 학점을 받아와서 본교 학점으로 학점 인정을 전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한 학기를 좀 날리지 않고 알차게 학점도 챙기고 영어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과대학이다 보니까요, 좀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때 외국대학교 진학도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그 유학 전에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과 나라에 가서 좀 경험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대학에 아마 진학하시려면 뭐 미국 대학이나 이런 곳은 뭐 추천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대학 가서 교수님과 좀 사귀고 나중에 추천서를 위해서 친분을 쌓아줄 수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대생이 버클리 대학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본인이 또 기회를 얻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자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유학 전에 발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유학이나 뭐 영어 실력 향상 이런 것들은 교환학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저도 고려대학교를 현재 졸업을 하고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교환학생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었던 건 그 경험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들은 실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의 경험 수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얻었던 것은 좀 넓은 세상에 가서 더 넓은 시야를 얻었고 책상에서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왔다. 그리고 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주재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외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학 여행을 통해서도 단기로도 많이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본인이 스스로 한번 혼자 학교의 도움을 얻어서 해외에 나가서 수학을 해보고 돌아오는 이 경험은 단순히 한 줄짜리 뭐 스펙이나 이런 걸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에 한 번뿐인 많은 교훈을 얻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교환학생 현황은 어떤가 하면 이게 작년도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예요. 여기 고려대학교 사례가 저 맨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학생 인터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 현재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사회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을 뽑느냐 바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 요건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겠고, 학생이 뭐 2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평점이 어느 정도 높거나, 그리고 학교별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나중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희는 딱 2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절반은 학업계획서, 고려대학교 입학하셨을 때 아마 자소서 쓰셨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학업소개서를 절반을 이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요. 50% 정량 평가는 평점, 평균 평점, 그러니까 학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0%로 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원 요건과 평가 방법은 국제적 방법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죠? 자, 교환학생이 아주 좋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고, 이 좋은 기회를 내 자녀에게도 당연히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죠. 가면은 이제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가 들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된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미리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교환 학생만을 위한 장학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환 학생만을 위한 장학금도 있으니까요. 이 금전적인 혜택을 좀 도움을 얻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학생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더 많은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장기, 단기, 그리고 저희가 매 학기 한 3번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개별적인 상담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학 생활은 약간 보물찾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물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학생분들께서 좀 직접적으로 많이 홈페이지로 돌아다니고 문의도 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환학생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요 장소에서 하는 마지막 그 발표인데요. 제가 이제 자녀분들이 공과대학에서 생활하는 공과대학 생활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공과대학 소개와 처음에 고려대학교 소개, 그리고 공과대학의 발전 방향, 그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는 1905년도에 이제 대한제국의 내장환경인 이 당시에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충숙공 이용익이라는 이용익 선생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이제 대학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립보성 전문학교란 이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넓을보 이룰성, 널리 이룬다는 그런 이제 명을 고종 황제한테 하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 교육을 하다가 1932년도에 대학의 재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벌이죠. 그러니까 경성방직회사 사장이고 동아일보 사장이던 이제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고려대학교, 그 당시 보성 전문학교를 샀습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이제 거대 이렇게 건축을 이제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때 짓던 지금 본관과 도서관이 지금 이렇게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지금 문화재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특히 이제 교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교우들의 성금으로 이제 설립된 교문인데 이게 유명한 게 이제 4.19 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4.18 고려대 시위를 교문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교문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고려대 인문사회기 캠퍼스에 있는 캠퍼스의 전경입니다. 이제 공과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학장님께서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1963년대에 화공과가 생긴 다음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허물었는데요. 1964년대 제2공학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처음 지어져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계신 요 과도관은 1983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6년도에 이제 산악관, 공학관, 2003년도에 창의관,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자랑스러운 교우와 헌신적인 교수 및 직원의 기부금으로 사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미래융합기술관, 그리고 2011년도에 로봇융합관, 그리고 신공학관. 이제 신공학관이 2016년도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2019년도와 2023년도에 리노베이션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리노베이션 한 내용은 아까 학장님께서 발표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보면 세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문사회 이제 붙어 있는데 인문사회 캠퍼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천 김성수 동상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스러운 건물들이 있는 여기 가보시면 이제 굉장히 캠퍼스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이 있는 그런 녹지 캠퍼스와 저희 이공대 캠퍼스가 있습니다. 저희 이공대 캠퍼스 중에서 저희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제 공과대학이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과학도서관에 계시고요. 과학도서관에서 병원을 보시고 앞으로 나가시면 왼쪽에 있는 산악관, 공학관, 창의관, 신공학관, 로봇융합관 그리고 미래융합기술관까지 이 7개의 건물을 이제 학생들이 거기서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오늘 이따가 공과대학 둘러보기 위해서 이 장소들을 조금 둘러보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과대학의 생활 안내, 이제 공과대학의 학사나 그런 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대학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과대학 유튜브 채널,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 채널은 KUCE 3424 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공과대학 교수님들이 뭐 회의하신 내용이나 공과대학 새로운 뉴스들, 재미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신문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한 번씩 이제 발간하는 공과대학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월간 형태로 KUC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이 홈페이지를 가시면 아 공과대학에서 매달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학사 활동, 학생들이 이제 이 경험하게 되는 학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대학교의 모든 생활은 이 포털에 가서 아이디를 처음 만들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수강 신청도 요 로그인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각 뭐 장학 정보 이런 다양한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신입생들이 이제 뭐 학부모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중 전공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학번부터 저희가 제2전공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1전공이 기계공학이다라고 하면 아 나는 기계공학이 정말 재밌다라고 하면 기계공학을 심화 전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기계공학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전기전자공학을 제2전공으로 하겠다. 그럼 전기전자공학 가서 필수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나는 이 두 개 이상의 학과에서 만든 어떤 융합하는 그런 학문을 해보고 싶다. 그럼 융합 전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지도교수와 지도교수 지도 아래서 설계한 그런 학생 설계 전공으로 이제 제2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제2전공을 해야 졸업이 된다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당연히 복수 전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을 마치고 제1전공을 마친 후에 내가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전공을 이제 102학점 정도를 들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전공을 복수로 전공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2023년 이번 학기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마이크로 디그리란 이런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인데 저는 스마트 워터가 되게 궁금하다. 요 물을 어떻게 정제하는 그런 과목들을 되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가서 여기서 지정한 8개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스마트 워터에 대한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디그리를 학교에서 주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에 관계없이 다른 학과의 과목들도 관심이 있다면 그걸 가서 듣고 그거에 따른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는 2021년 2학기부터 전과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는 사실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은 조금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과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이 아, 난 공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과가 가능합니다.
공대 학생이 나는 뭐 경제학과에 가고 싶다. 그래도 전과가 가능합니다. 전과는 그러니까 신입학관 학과부를 캠퍼스 내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보통 전과 제도는 2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전과 제도, 복수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다중 전공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공과대 학생들한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학생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나는 이 전공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선택, 제2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 그게 떨어져도 다른 전공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전공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공학부 여기 학부모님들 계신데 기계공학부는 전공 과목 중에 72%가 영어 강의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영어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술 영장문,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영어, 고급 영어 토론, 뭐 이런 내용들을 국제어학원에서 또 열고 있어서 또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 공과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가고 나서 가끔가다 찾아오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미국에서 강의를 듣는데 저희 학교에서 영강 듣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영어 교육을 굉장히 확실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에는 장학금, 저희 공과대학에는 장학금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뭐 1년에 한 968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면 이제 모든 학생 중에서 58%, 한 60%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 금액을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학생이 한 377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그 정도의 장학금이 평균적으로 이제 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정말 잘 찾아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공과대학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모든 장학금들입니다. 굉장히 많고 요거 외에 또 교회 장학금, 학교랑 상관없는 장학금도 굉장히 많아서 학생들이 기회만 주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찾아 얻어서 지원을 하면 장학금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대학교 장학금 안내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 또 학과부 홈페이지에도 장학금에 대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자녀분들하고 잘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교 국제처에서 주는 그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서 인원이 확 줄었었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 인원이 확 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은 공과대학 자체적으로 협정을 맺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이나 조지 워싱턴, 그리고 폴리테크닉 몬트리올, 그리고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 뭐 아헨 공대 굉장히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의 요 학점 기준보다 공과대 학점 기준이 조금 높습니다. 3.5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니까 꼭 찾아서 이제 교환학생 경험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공과대학 행정실 및 학과부 행정실 안내니까 또 학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담당자분에게 문의하시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드릴 마지막 파트는 고려대 공과대학의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 세대 분들은 고려대학교 하면 고대는 법대지, 고대는 경영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공과대학이 고려대학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대 랭킹이 전체 학생이 됐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의 지금 현재 이제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은 178명인데 올해 기준으로 193명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뭐 공학 한림원 회원이라든지 여기 학장님이 이제 뭐 고려대학교 고공행진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뉴스도 내셨는데요. 이렇게 한림원 회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2% 안에 드는 그런 연구자들이 뭐 7명이나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공과대학에서 하는 연구 분야를 20개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CT 내용, 뭐 반도체라든지 차세대 통신, 디스플레이, 머신러닝, AI, 뭐 로봇, 그리고 요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건설 교통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20개의 연구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연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라는 건 사람들의 명민함, 사람들의 똑똑함,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분야를 보시면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분야라는 걸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리고 공과대학의 193명의 교수님들이 그 20개 분야에서 정말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면서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그젬플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 반도체 분야가 요즘에 굉장히 유망하죠. 반도체 분야가 막 요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분야를 보면 1990년대를 보면 반도체 분야 랭킹이 다 일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022년도에 한국 회사들이 반도체 분야를 많이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분야도 역시 공대니까 사람들의 똑똑함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2%를 차지하는 한국이 그런 한국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1970년대에 이제 반도체 교육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교육에 대한 큰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최근에 공과대학에서 작년 1년 동안 이 5분의 교수님을 또 정말 재빠르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5분의 교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들이고 이분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요 신소재공학부 전서구 교수님은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교수님을 특별히 스카우트를 해서 고려대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앞으로 연구와 교육에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급변하는 상황을 잘 대처해서 교수님을 잘 뽑고 그래서 연구와 교육에 공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사이에 몇 년 새에 반도체 공학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반도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에 이제 다 취업이 보장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특화 공대 학부 정원 증원을 신청해서 내년부터는 반도체 특화 정원이 내년부터 56명 공과대 정원이 증가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 분야에서 열심히 또 교수님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두 번째 이그젬플은 2차 전지 분야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배터리 분야인데요. 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핸드폰에 사용하는 배터리 그런 뭐 드론을 날리는데도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죠.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점유율이 한 23% 되는데요. 배터리가 유망해진다라는 걸 딱 알고 저희 공대에서 또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여기 끝에 김동환 교수님, 여기 부학장님 계신데 김동환 교수님 전 세계적으로 2%에 안에 드는 그런 연구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들, 새로 모신 이 교수님들이 뭐 최근에 뭐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이런 훌륭한 저널에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내시고 그리고 배터리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 쪽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배터리 스마트 팩토리 학과 대학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개 분야 중에 한 뭐 반도체, 2차 전지 2개 분야만 이그젬플로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한 20개 분야에서 공과대 교수님 그러니까 193분이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연구를 선도하시고 우리나라 산업 기반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공과대 학생들의 인력 양성은 고대 공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큰 나라의 큰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말 세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고려대 공과대학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 혁신 공유대학 이게 6년간 이 사업비가 600원입니다. 이 과제를 수주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링크 사업도 수주해서 학생들을 교육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과대학 학생들은 졸업하면 우리나라 기업에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삼성 파운더리도 이 미국의 테일러 시티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막 공장들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삼성 그 반도체 인사과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자체 인력을 수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을 돌리는 건 한국의 똑똑한 학생들. 그래서 자꾸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한답니다. 그럼 또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학생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의 학생들 보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굉장히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경쟁이 굉장히 기업에서는 굉장히 심해진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인의 생활 기반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실력만 있으면 어디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대 중심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과대학의 저희 이 지표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뭐 가장 권위 있는 QS 랭킹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7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카이스트 서울대 있고 포항공대 연세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각 학과의 랭킹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황을 보시면 공과대학 193명의 교수님들이 1년간 한 논문을 7.4편 정도 내고 계시고요. 연구비는 1인당 한 6.9억 정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 내에서 1년에 연구하는 데 쓰는 돈이 한 1,35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나 기술 이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정말 공헌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고려대 공과대학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을 조금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 요즘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뭐 대학생을 알기 쉬운 창업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설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KU 스타트업이라는 창업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 내에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공과대학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항상 고심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창의융합학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뭐 서머 윈터 스쿨이나 캡스톤 디자인, 그리고 공대 학생들이 공대 공부만 하면 조금 어렵으니까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문사회계 캠퍼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문 소양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도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대 안에는 KU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오늘 가보실 겁니다. 오늘 공과대 들러보기 보시면 창의관 1층에 있는 이 넓은 공간에 가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3D 프린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3D 프린터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조교들이 와서 장비를 쓰는 걸 가르쳐 주고요. 전혀 비용 내지 않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은 이제 좋고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장비들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공과대학은 이렇게 이제 공대 학문은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어떻게 잘 따라잡을까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과목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까 학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ESG, SDG가 요즘에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나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학생들한테 이걸 빨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이 공과대학에서 EGRN 154 지속가능 발전과 ESG를 위한 기술 경영이란 과목을 이번 학기부터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빨리 ESG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사실은 30년 지속되었던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실험 과목인데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해합니다. 실험 기자재도 좀 노후가 됐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지루해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과목을 새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자기주도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가상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관찰하고 원리 탐구를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 뭐 컨텐츠를 보시면 터치 스크린은 내 손가락 터치를 어떻게 감지할까? 그래서 카펫 센스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급속 충전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라디오가 특정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인터피어런스 가르치고, 이런 방법으로 가상공학에서 이건 강의실도 없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본인이 원할 때 학습을 하는 그런 과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은 저희 공과대학은 이제 교육,
연구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대 학생들을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생들로 어떻게 만들어서 잘 가르칠까를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변화하고 노력하는 고대공대는 여러분 자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장소에서 진행하는 일정은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이 공과대학 둘러보기를 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도관, 하나스퀘어 공학관, 창의관, 신공학관 이렇게 학과 부별로 이동을 하게 되실 건데요. 지금 이 공간에 너무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나가시면 굉장히 위험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학과별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 둘러보기를 이렇게 하시고 각각의 학과에 대해서 지금 이 번호를 지금 안내서에 있는 이 번호를 기억하셔서 이 호실로 가시면 여기 학부장님들이 계셔서요. 학부장님들께서 또 이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